놀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풀스톱톡 플러스 매거진입니다. 여기는 놀이를 연구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방송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놀이를 되찾고 싶은 분들, 놀이가 주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궁금한 부모님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몇 번째 방송인지 아시나요? 예, 조용해지는군요. 아홉 번째 방송입니다. 어김없이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자기소개를 끝에서부터 들어볼까요? 놀이는 지금 나옵니다. 와, 박수 안 치시죠? 아니, 정신 못 차리시죠? 네. 정신이 없어. 네. 자, 오늘은 놀이농사꾼으로 나온 노아입니다. 와. 놀이는 달콤 솜사탕입니다. 와, 갑자기 소름. 서남영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잭이고요. 우선은 오프닝으로 추석. 얼마 전에 저희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 한가위. 한가위가 왜 한가위인지 아세요? 한 가운데 있어서 한가인가요? 오, 맞아요. 가을의 한가운데. 네. 음력으로 8월 15일. 이렇게 때려 맞추는 감이 있으시네요. 이 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영상 보신 분들 감이 있는 분들. 추석 때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추석 같은 경우는 고향을 가신 분도 계시고, 고향을 안 가고 여행 가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고, 그리고 차례를 또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안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좀 추석 어떠셨나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길어가지고 연휴가 길어서 힘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차례도 지내고 다 서울에 계셔서 네네. 갔다가 또 시간이 남아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와. 경주에 다녀왔어요. 경주에? 야. 경주에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럼 정체는 전혀 겪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요일날 가서 갈 때는 좀 막혔는데 괜찮았어요. 이제 사람이 엄청 많고. 아, 여행 갈 때? 네, 여행 갈 때. 아. 그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경주에 진짜. 한류 열풍인데요. 에이펙 때문에 더 그렇고요. 맞아요. 행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 드셨던 음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 있나요? 짬뽕. 어이가 없네, 진짜. 추석 얘기를 하지. 들어보세요. 짬뽕이라고요? 짬뽕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맨날 먹는 짬뽕인 줄 알았는데 짬뽕인데 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짬뽕밥이라고 아는 하죠. 짬뽕이 아니고 짬뽕밥도 아니고요. 약간 제육볶음 같은데 짬뽕이라고 부르는 음식이 있었어요. 짬뽕 볶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경주예요? 네, 경주에. 경주에 경주에 짬뽕이 유명한가요? 지역인들이 가는 맛집을 찾는 게 로컬 저희 맛집. 신랑 취미여서 거의 식도락 여행 왔어요. 네. 야, 짬뽕인데 밥도 제육볶음 아니고. 같은데 밥이 네. 들었다. 네네. 그냥 제육볶음에 밥 말아주고 제육 근데 짬뽕 볶음? 짬뽕이라고 국물 제육볶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추석은 역시 짬뽕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죠. 여기 아저씨 네, 수학은 다 하고 오셨나요? 예. 저기 제가 직접 또 전을 만들어 갖고 동그랑땡 해갖고 막 부쳐가지고 한가마니 먹고 얼굴이 보름달이 됐어요. 네, 그리고 눈이 날 정도로. 네. 그게 원래 만들고 나면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자꾸 만들고 나면 이게 줄어요. 그래서 만들고 쌓이는 게 아니라 줄어서 많이 먹었고요. 예, 많이 먹고 또 싸서 저기 본가에도 드리고 네, 처가에서 제작을 다 하고 가져가서 함께 또 나눠 먹고 그리고 또 캠핑을 또 친구 가족과 함께 또 가서 2박 3일 또 먹고 먹기 시작해서 먹으로 끝난 연휴였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네, 추석은 예. 잘 먹어야죠. 예. 잘 그래서 먹고 우리 끝났습니다. 솜사탕은 또 요리를 또 즐기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거의 집안에서 그 셰프급으로 그렇죠. 요리하면은 김장도 하시고 김장도 하시고 요리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 좀 어땠나요? 사진 올라온 거 봤더니 또 엄청 또 전을 붙이셨던데. 네, 전 붙여서 그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이제 처가에만 좀 가져갔고 이제 처가가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시다가 그걸 이제 몇 년 전에 그만두셨는데 그 짐들이 다 쌓여 있어서 저희는 이제 처가에 가면 이제 집 청소를 좀 해드리는 게 연례 행사가 됐어요. 이제 그분들이 너무 관리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처분을 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좀 하고 있어서 좀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아. 명절 네. 동안 당근을 하셨다고.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 역시 프로 당근러. 네, 저는 뭐 연휴가 길어서 네, 너무 즐거웠고요. 행복했습니다. 전도 많이 먹고.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저희 장모님께서 네, 많이 저희 손주들 보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병원에 계셔서 네, 그냥 거기서 이제 맛있는 거 드셨을 거고. 저는 뭐 연휴 동안 작업도 하고요. 네, 여행을 못 가서 좀 아쉽긴 해요. 네, 이렇게 다들 즐겁게 노셨다니 얘기만 들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근데 한 달 만에 다시 수염이 자랐네요. 그럼요. 수염은 잘합니다. 없으셨나요? 그때 밀었었죠. 그때 한번 네. 훨씬 나- 네, 주사로 풀림이 한번 끊긴 훨씬 난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칭찬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렇게 뭔가 시선을 얼굴 쪽으로 가지 않고 분산을 시켜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역시 수염했길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 밀짚 모자 쓴 여기 예. 광기 서린 이 칫솔을 하나 들고 계신 이분 보이시죠? 자, 우리 또 플스 매거진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죠. 예. 이번 매거진은 9월호 53호 웹진 매거진 소식입니다. 자, 이번 한 달도 제가 놀이 활동을 알차게 물어왔는데요. 황금들판 아니죠. 네, 놀이판에서 알차게 수확해온 놀이동사꾼 노아입니다. 저기 종이랑 마이크랑 이거 가려주시네. 이렇게 예. 아마추어처럼 이어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걸리지 네. 않게. 제 9월에는요, 플레이 스타터 양성교육 기본과정 10기가 있었는데요. 이 네.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시민교육학자 최서연 박사님과 미래교실 네트워크의 정찬필 사무총장님, 그리고 옆에 계신 시행시놀이문화인형위원회 최재은 위원님까지 이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노는 법을 배우고 또 수료식과 함께 진행한 은계 호수공원 팝업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하면서 그 놀이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까지 오프닝이었어요. 예, 오프닝이었습니다. 야, 세상에 다른 사람이 보면 이제 끝났네 싶은데 단지 오프닝이었습니다. 그럼요. 특집만 알려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네. 예. 왜 저래 또? 왜 저래? 이 소리는 경기도 시흥시의 ABC 센터에서 좀비가 출연한 소리입니다. 아니고요. 네, 웰빙 밴드로 몸을 풀 때 너무 오랜만에 관절을 움직여서 쉬는 소리로 고통받는 소리를 표현해 봤습니다. 리얼하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놀아보기 전에 요 웰빙 밴드 공인 전문가인 플레이 스타터의 놀자와 함께 몸도 풀고 마음도 풀고 유연하게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본격적으로 첫 강의로 최서연 목사님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요 7월달 저희가 플스 책토론 모임에서도 다뤘던 참된 어린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강의를 하셨었는데요. 이 최서원 박사님께서는 좀 인류가 인류를 침략하는 것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생태 전환 운동이라는 게 이 식물이나 이 생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이 민족과 지구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 다 한 쾌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면 똑같아지고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가르침을 주신 그런 강의였습니다. 미워하면 똑같아지고 사랑하면 닮는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요게 저희 일본군에게 저희 그 독립운동가들이나 김기전 선생님이요.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한 건 오로지 나라를 되찾는 것,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소년 해방 운동 정신에 기반한 어린이날을 되찾는 것, 요것만을 바라시고 그들에게 뭔가 경쟁 지배 소멸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갚아줬다면 미워하는 것이 됐겠지만
이제 그분들의 그 어린이들과 그 자연과 뭔가 생태전환적인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부달지 마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노래 있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요. 미래교실 네트워크 또래 학교 피클의 정찬필 사무총장님의 배움은 놀이다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날 가르침 시대의 종막을 선포하셨는데요. 아이들이 뭔가 가르침을 얻고 싶어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싶다면 가르치는 것을 중단해라 라고 목전껏 외치셨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습득하고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졌던 강의였습니다. 지금 AI 이 시대에 로봇 강아지가 인간 아기보다 더 빨리 걷고 더 빨리 성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했는데 이걸 뭐라고 반문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정 선생님은 배움의 열쇠는 정답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한 그런 탐색하는 과정과 또 실패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요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과 그런 교육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 주시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진을 직접 살펴보시고요. 또 이어서 골목 팝업 놀이터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 동네 아이들이 서로 함께 모여 놀고 관계도 형성하면서 놀이가 나에게 삶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그런 소감에서 저도 가슴으로 울었는데요. 여기 옆에 그 우수 사례 발표자였던 나우가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갑자기요? 예. 그렇죠. 놀이는 재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고요? 놀이가 재산이다. 투자를 하자. 네, 제가 어렵네요. 같은 삶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그 삶을 공유하면서 놀이터를 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주차는 이제 최재현 위원님과 함께한 놀이의 가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실패를 허락하고 또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왜 그런 게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짚어주셨고 또 우리 부모들 잘하고 있다. 또 다른 길은 없다. 스스로 저스트 두잇 하면서 나아가라 하면서 그거를 장려를 또 저스트 두잇을 굉장히 심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PPL인가요? 예, 그게 나이키의 스폰을 받고 하시는 건지는 이제 본인만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농구 선수가 1000번, 1000번 막 몇십만 번 던지면서 이 농구 그 슛을 던지는 자세를 익히는 것, 요거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던지다 보면 이제 던질 때의 그 점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각도가 어느 정도 해야 되며 뭐 어느 정도의 거리 측정까지도 다 익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겨지듯이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스트 두잇 하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게 되면 몸에 새겨지고 뇌의 신경망 고속도로가 8차선까지 확장이 되니까 열심히 저스트 두잇 해라.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농구의 농자도 안 보고 있습니다. 예, 농이고요. 양육은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단한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경험들이 모여져서 애착 관계를 단단히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를 믿고 아이를 오래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다 잘하고 있으니 나를 더 사랑해달라 하면서 나비포옹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이키 한 번 더, 저스트 두잇 한 번 더 외치고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월 25일 수료식 때 은계호수 은계호수 공원에서 어린이 놀이권 인식 캠페인 자유놀이로 함께 큰 어린이 2탄으로 10기 선생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놀이판도 직접 깔고 함께 아이들과 놀아보면서 아이들과의 노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놀았을 때의 그런 즐거움과 또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시선들을 함께 나누면서 고민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플레이스타터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 선생님들의 플레이스타터 활동하는 것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10기 그 한 달 동안 교육하신 분들 모두 다 박수 드리면서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웹진 현재 소식은 유튜브에 그 게시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놀이표 한가만히 수확해온
놀이농사꾼 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녹화를 진행하는데 정말 열심히 힘듭니다. 준비를 해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과부하가 와서 자꾸 이렇게 까먹고 막 잊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땀이 한 바가지 나니까 이거 좀 벗어볼게요. 좀 예. 정리 좀 하시고 또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웹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가는 하단부에 링크가 아마 추가되겠죠? 네, 추가가 되면은 그 웹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웹진 취재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발에 땀이 나게끔 뛰어다니시니까 한번 시간 내서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음 코너로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오늘 솜사탕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고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엄청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게 됐을까요? 요즘 아이들만 그러나요? 그렇죠. 요즘 말. 예전에 나오는 왜 옛날부터 이렇게 그런 것 싫어했어요?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싫었나요? 싫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성적이 그래서 의문이었어요. 난 좋아서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지? 안 나오구나. 네, 그런 답답한 아이들이 있죠. 왜 배움은 점점 고통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 배움은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계였는데 이게 교육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이게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책방은 저희가 사전에 공지 드렸지만 지식인사이드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조벽 교수님의 방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솜사탕이 자연스럽게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길어서 또 두 편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한 편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도대체 뭔 질문을 준비해 오셨는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고른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희가 계속 이 한국의 교육 현실, 또 이것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플레이스타트 안에서도, 저희가 2019년도인가 18년도에 처음 그 놀이활동과 양성과정을 공식적으로 할 때, 그때 그 정찬필 사무총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피크를 운영하고 있고, 좀 식상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주제를 끊임없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될 때까지 해야 된다. 뭐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우리가 하늘에 맡기고, 그때 우리는 그 주제를 될 때까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놀이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좀 그런 이유에서 계속 들고 들어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최근에 이제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공릉동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라고 하는 곳에 센터장님이 계세요. 제가 오늘 지금 조금 늦은 이유가, 거기서 그 일본에서 들어온 그 이쇼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와 연계된 어린이 밥상이라고 하는 그 일이 일본에서 확산이 많이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 활동가들 전체 모임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최근 올린 그 페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자살 기도율이 3배가 증가를 했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에서 자살하는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인구도 세계 1등인데 그 인구의 3배 정도가 자살을 시도한다, 아동이.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최근에 제가 이제 국회에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아동 권리 협약 관련된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그 여러 가지 현실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 보고서라든지 보면서 제가 좀 너무 우울하거든요.
아직 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울한 빵을 사셔야 되는데. 우울해서 빵을 샀죠.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요즘 사람들 좀 많이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엊그제는 논산에 갔다 왔고, 또 그전에는 그 타임뱅크라고 하는 타임뱅크요? 예, 타임뱅커라는 그 그 단체의 대표님 부부를 만나고 갔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어린이 밥상을 만나고 또 이번 주에 또 두 분을 더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저를 좀 추스리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안 물어보셨는데 간단하게 요즘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이 영상에 대한 느낌도 마무리로 해주신 다음에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황이요? 갑자기요? 네. 어떤 근황이요? 영상을 추석 보시고- 아까 짬뽕. 했구나. 못 들으셨어요? 그렇죠. 좋아요. 추석 짬뽕, 예. 동그랑땡. 전 너무 네, 먹어가지고. 네, 아직 회복이 안 됐네요. 회복이 안 됐어요. 영상을 보신 전반 하지마. 방송 접어. 하지마. 소감 이렇게 막 대충 할 거 하지마. 한번 얘기해 충격이 주시고. 많이 크셨네. 네. 그러고 이제 좀 질문을 좀 풀어나가고. 아, 방송을 일단 본 후기부터. 네. 네. 전반적인 느낌. 자, 우선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뭔가 이제 그 영상을 볼 때는 엄청 희망찼어요. 이대로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실은 조금 부모로서 아이를 할 때도 저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교육 현실에서 내가 아이한테 저 스스로한테도 어떻게 해줄 수 있지라는 그런 실질적인 고민이 좀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이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잠재우려면 제가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에 더 힘을 쏟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노아는 저도 지금 그런 그 교수님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AI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놀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근데 그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스스로 습득하는 게 오감을 통해서 습득한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감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 사교육은 말 그대로 죽을 사자라고 해서 죽은 교육을 해서 애들이 생기가 없다고 한 거. 그거가 너무 와닿았고 진짜 죽은 듯이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는데 그런 거를 이제 감을 살리라는 얘기 하신 거. 그리고 그런 이제 AI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게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끈끈해져야 되고 가까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그래서 그 관계적인 문제를 아이들 협업하고 뭔가 함께하고 해야 되는 그런 팀워크를 얘기하는 건데 이러려면 그것 또한 기여하고 뭔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지금 사회와 정반대되고 역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미래에서 원한다고 얘기하셨던 거. 그래서 감과 정이 함께 있는 사람이 감정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AI 시대도 이겨나갈 수 있다 하신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게 어떤 건지 너무 명확히 알려주셔서 그게 이제 와닿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6살인 저희 딸에게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교수님이 얘기하신 앞으로 5년 뒤에는 바뀔 거다라고 확신하시는 그거를 물론 예언가는 아니시지만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2년 안에 AI와 챗GPT가 이렇게 확 바뀌었다면 5년 안에 새아가 초등학교를 간 이후에라면 진짜 교육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예. 오, 깔끔하네요. 이걸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리는 다 됐어요. 다 제가 정리해줬으니까 어땠어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느낌을 좀 묻고 싶어요. 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네네. 저는 좀 생뚱맞지만 첫 번째로 그 영어의 사용 빈도가 너무 많다. 충분히 우리말로 풀어서 쓸 수 있는 맞아, 리터러시 이런 단어들을 거. 예. 뭐 기버라든지 막 이런 맞아요. 단어들을 좀 쓰신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점이 있고 1번. 아쉬웠구나. 그리고 2번은 사실 이것도 좀 생뚱맞는데 AI가 주된 내용으로 사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저는 AI 같은 경우는 한 장르이자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스텝을 밟고 나가는 그 중에 한 스텝이지 얘가 나중에
시대를 다 잡아먹을 거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거든요. 과거에 그 사람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는 기계가 나왔을 때도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인가 그때 사람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는 기계를 누가 개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신문에 이제 대서특필 났던 게 이제 나중에 미래에는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막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AI를 주제로 그러니까 가져가되 이거를 그냥 투영시켜서 우리가 뭘 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원론적인 얘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들려. 원론적인 얘기를 잘 안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서 그게 돈이 돼? 라고 하는 이런 장벽에 부딪히는데 이 영상은 그걸 잘 이렇게 AI를 투영시켜서 네, 잘 얘기를 했다. 하지만 나는 AI를 볼 게 아니고 그 원론적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네, 뚫어서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한번 우리도 한번 그 이번 시간에 영상을 한번 뜯어서 우리의 또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히 진행하기보다는 좀 미리 질문을 공유하고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질문들을 먼저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질문을 읽고 그 밑에 이제 그 슬러시 된 거 읽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읽고 그다음에 먼저 본인이 얘기하신 다음에 아무나 자유롭게 생각을 덧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우리 나우부터 한번 1번 문제 읽어주시고 네. 하실 얘기 있으시면 먼저 네.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벽 교수는 미래 리터러시 그걸 이제 유네스- 네. 유네스코의 리터러시랑 예.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정답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육 과정은 예측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며 이런 교육은 이제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책이 맨 마지막에 한 말과도 연결이 되네요. 왜 하면 질문에 물음표가 4개가 들어가요. 이거 시청해 주십시오. 그러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뭐야, 이거 질문이 이래요. 네. 진행해 주시죠. 네. 뭐 여기서 본인이 뭐 걸리는 걸 다 답하시면 돼요.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 아주 심플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랄까, 좀 내 직업을 구한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럼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내가 좋은 직업을 찾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전이라면, 그러니까 대비하는 능력이라면, 예상하는 능력은, 난 뭐가 하고 싶지?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가 아니고, 나는 그냥 이게 하고 싶어. 라는 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게 미래 리터러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다. 반대하십니까? 반대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장난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부분에 그 말씀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고 예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미래 리터러시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매우 매력이 있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에 있는 교육은, 이제 필요 없다, 진짜. 예. 먼저 여기 이제 동의가 돼야, 뭐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다른 분들도. AI가 발전 속도를 보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계잖아요.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자기가 행동하고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가 1번이라서, 그런 아이들로 키우는 게, 왜냐면 저는 아이가 왜 하면, 어쭈,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성세대인 제가
제일 먼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반성. 네네.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세상은 바뀌어서 그다음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되는데 이 조교 교수님이 말했던 정말 중요한 질문하는 능력 그걸 아이들이 발휘할 때 정작 나는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네네.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머리는 동의하지만 내 네. 마음으로는 그걸 좀 일부 거부하는 것 같은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아이가 맞닥뜨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걸로 아이를 가르쳤을 때 나중에 아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네. 불안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네. 내려 다뤄볼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반대하세요? 저는 동의하죠. 제가 그전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지금의 기성세대 교육을 그대로 답습했고 실패를 해본 경험으로서 요즘 학생들에게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꿈이 없다는 거, 비전이 없다는 게 너무 뭔지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그래서 바뀌어야 되고 지금 이 AI 시대를 환영한다는 말도 저도 찬성을 해요. 지금 이게 도입됨으로써 좀 더 지금 기존의 산업화 시대 때 이루어졌던 주입식이든 그런 게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고 진짜 새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자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부모로서 이제 자식이 이 바뀐 시대에 이게 이 방향으로 가면 맞을까라는 불안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입식 교육이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닌 거는 너무 확신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6살 때 학원만 5개를 다녔었고 기억이 나거든요. 바둑학원, 수영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학습지도 했었고요. 그게 불과 5, 6살 때였어요. 90년대였는데. 잘 살았네. 그러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그 잘 기억이 살았어. 나올 만큼 또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죠. 저는 뭐 얼마나 벌었는지 그 시절에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농사만 지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칡뿌리 수고와 사랑은 너무 감사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저는 거부하고 되게 공부하는 거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재미라던가 흥미와 호기심, 뭔가 질문하게끔 하는 그런 탐구 그런 게 다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다 주입식으로만 해서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정답에 강요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만 따라야 됐었고 제가 그 틀에 안 맞는데 맞춰 나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거가 굳어져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부터는 정답도 정답인데 좀 더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라던가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정답 맞추는 문제은행에만 단련돼 있던 터라 3학년까지는 수학경시대를 보든 뭐 어떤 과목을 보든 100점을 맞았어요. 상도 받았던 기억이 너무 잘 나요. 4학년 이후로는 완전 추락합니다. 그게 일반 정답과 공식 대입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것들도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그 창의력과 사고력이라는 게 대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힘을 전혀 안 키웠던 거예요. 그게 90년대, 97년도에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해야겠느냐라는 제 생각이고 그게 현실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입식 교육은 절대 안 되고 문제은행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깨닫고 경험과 결과적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 쓸데없고 절대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이미 저는 96년도에 깨우쳐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를 동의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확신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런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한두 명이 더 얼마나 많이 모이게끔 하느냐와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이 영상의 힘이 어떻게 미쳐지고 그거를 깨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에요. 이런 영상들은 수도 없이 나오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결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기 나우도 말했지만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항이 맞죠. 아까 말한 것처럼 왜라는 질문을 하면 이게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노아가 말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진짜 실현되려면 나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나도 실천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고
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만나 얘기를 해보면은 이건 뭐 국가가 나서야 된다. 뭐 사회가 바뀌어야지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지. 사회가 지금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바꾸고 말고 하는 문제는 일단 차지하고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왜 이게 안 바뀔까? 나도 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아이들이 그런 그 본성에 맞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왜 내가 이게 거부감이 있을까? 왜 나는 이 사회가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존 세대에 이어져 왔던 그게 계속 그게 성공에 보장됐던 그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야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와 뭔가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이 이어지던 게 그 기존 세대의 교육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답습하고 새로운 걸 변화하려면은 거부감 들고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왜 거부감이 드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그러니까 기존 겼던 그 길이 편하고 그게 계속 옳은 길이라고 믿고 있고 변화하는 거에 맞추지 않고 변화하려는 그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가 왜 했을 때 그런 어쭈 이 마음이 이제 제가 질문을 하거나 제가 어렸을 때 질문을 하거나 뭐 그러니까 표현을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을 했을 때 수용되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너 때문에 수업 시간 길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걸 느끼면 안 되는구나,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계속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렇게 배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용기가 조금 더 안 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많은 재산을 이룬 기득권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의 어떤 그런 아이들을 뽑는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입시 제도를 계속 있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AI를 환영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그렇지만. 네네,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뜻 저희가 이렇게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가 저 마음, 불안함.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청사진은,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지, 판사, 검사, 지금 난리 났죠? 판검사들, 신났죠? 짜고이들. 판사, 검사나. 이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이라든지, 돈을 잘 버는 직업, 아니면 뭔가 안정적인 직업. 결국 우리 아이들이 커서 평생 캥거루족 마냥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독립을 하려면 그리고 이왕 독립을 하는데 누군가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좀 부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거에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은 많은 수가 이제 그쪽 지금 교육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거스르고 아직은 많은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 요소에 우리가 쉽게 뛰어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섣불리 뭔가 이렇게 바꾸거나 뒤엎거나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랬으면 좋겠는데가 결국은 그 마음의 끝이고 그렇게 될 거야라는 확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동의하셨는데 동의했는데 반대하는 건가요? 동의했다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했다. 희망한다. 이해했다. 희망한 거예요. 희망한다. 네. 예. 동의했다면은 그게 이제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뭔가의 힘인데 그냥 동의한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라면 지금 보니까 해보니까 그 정도 지금 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의 마음가짐은. 근데 그러려면 먼저 이제 여기 이제 조비혁 교수님이 시작한 것처럼 정말 AI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존의 방식의 교육이라든지 그걸로 성공하는 그 공식이 깨졌다는 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걸 선택하기 전에 그 공식이 이제는 무용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성공 못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다음 스텝을 전 못 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비 교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가 말했던 선곡 방식을 무너뜨리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동의하죠. AI가 챗GPT가 정답을 내는 거는 훨씬 더 잘하고 뭔가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나 정답을 내야 되는 상황은 인간이 굳이 계산하고 뭔가 하지 않아도 입력하면 1초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용지물이고 사실은 그걸로는 사실 누군가의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기에는 평가 지표가 아예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도 영상에서도 얘기하듯이 스펙이 아니라 본인만의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든지 나만의 뭐 스토리 얘기하신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의 무슨 계산 능력이나 뭐 정답 내는 능력은 AI가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거는 쓸모없는 거가 돼버렸다라는 거에는 동의는 합니다. 저는.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AI가 근데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동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뭐요? 동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AI가 나와서 이제 그거를 무너뜨려가지고 이룬 사람을 많이 못 봐서 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선구자가 없죠 아직. 네. 그래서 말은 너무 달콤하고 너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들어보니 제가 스스로 완전히 동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네네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몰빵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반. 그렇죠. 투트랙으로 기성 교육도 가져가고 따로 이렇게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어떻게 조율까지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은 기본 베이스로 지금 교육을 가져가되 계속 옆에서 AI 관련된 이런 거라든지 할 수 있게끔. 조부 교수님도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그 내용은 충분히 다르되 다른 것도 함께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죠. 그거하고 좀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다 가져가면 왜냐하면 하나는 예측이라는 역량을 기르는 거고 하나는 예상이라는 역량을 기르는 건데 좀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예상이라고 하는 능력을 기르면 필요한 소위 말하는 이제 지식이라든지 우리 기존에 했던 것들을 못 다루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접근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그 루트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교사나 누군가가 아이들한테 그 정보를 전달해 주었지만 그러나 예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아이가 주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협력해서 배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지식이나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기존의 예측을 만드는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상을 기르는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려면 결국은 다시 이제 강조하지만 예측을 만들었던 방식의 교육 방식이 더 이상 무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어야 그리고 또 이건 확신은 결국은 이해에 근거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얼마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대체할 것이냐. 근데 그것도 하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도 예측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들을 모자라지 않게 이룰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이제 시행해서 하는 피클도 아이들이 그 뭐냐면은 그 기존에 있는 학습 내용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 예상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새로운 선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네, 좀 이해를 다르게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진짜 뭐고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삶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언론을 접하거나 그거 네. 말고도 그걸 공부하신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찾아보거나 이게 어디까지 지금 발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조벽 교수님 저 얘기도 이분이 그냥 누구 얘기를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름 그걸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고, 그냥 그 기사에 어린 말로 나오는 그 정도였고, 사실은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챗 GPT라든지 그 AI 관련된 기술들을 제가 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예전과 바뀌지 않았다고, 이런 거 보면은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제 생활이 변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더 멀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다 무료로 할 수 있을 것들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처음 미드전이라는 거를 써봤는데 미드죠. 그게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출력을 해줘요. 근데 이거를 제가 2년 전에 그 아마존에다가 그 그림 컬러링북 공책을 팔려고 만들어갖고 공책을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딱 하나 팔리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했던 게 일반 공책을 만들려면 어디 책 제조를 하든 뭐 제본을 가든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그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림만 뽑아내고 공책 틀만 만들면 PDF로 결합해가지고 상품을 올리면 그게 판매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 그 외국의 페이오니언가 그것도 가입하면서 했거든요. 연동해서 해봤는데 그게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은 프롬프트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생각과 뭔가 사고를 거쳐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내가 상상하는 거에 굉장히 근접하게 만들어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어쨌든 AI가 내가 원하는 거를 손으로 치면은 나오고 내가 원하는 답을 질문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저도 아빠독서 모임에서 조금 막히는 발제문에 어떻게 쓸지가 막히면 그거 책 내용을 써서 내가 이런 내용에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내주세요 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근데 무료여도 그 정도의 퀄이 나온다면 유료를 했을 땐 더 좋은 답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꼭 내용 자체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 질문을 몇 번 더 할 수 있느냐의 차이지 그 차이가 그 퀄리티 자체는 유료든 무료든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유료는 조금 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잘 나와서 물론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원하는 답을 내준다면 그러면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 썼던 책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읽어주는 걸 애들이 그냥 받고 답을 내는 거나 이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 통하지 않고 AI에다가 넣어놓고 이번 중간고사에 나올 예상 범위야. 뭐 문제를 내줘 할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내줘 그럼 답을 내줘요. 근데 그거를 굳이 정말 그 주어진 공식대로만 해서 하는 거를 할 거라면 AI가 이미 해주고 있고 챗GPT가 해주고 있고 저도 써보니까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어도 저는 그림 못 그리는데 그림 그려주고 그거 가지고 상품도 팔고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그런 주입식 정답이 나오는 기능이나 역량들은 그 AI와 챗GPT가 알아서 해줄 테니 수능이 아닌 이제 얘기하는 창의력이든 사고력이든 내가 이 AI에게 답을 내기 위한 그 생각, 손해적인 부분을 기르는 것도 AI 살아가는데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AI를 쓰려면 그 역량도 키워야 되고, 기업에 들어가거나 우수한 인재라고 말하는 그 사회적인 역량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입식이나 AI가 낼 수 있는 건 그들에게 하라고 맡기고 기존 교육은 그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이 AI 시대라는 변화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건 너무 동의를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써봤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관련
글 우리보다 더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책이나 혹은 그런 요즘 인터넷에 강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AI를 지금 쓰고 있죠. 말했다시피 일단 제가 직업이 영상 제작이다 보니까 쉽게 이래요. 지금 AI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까 미드저니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AI계는 상당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미드저니는 이미지계에서 뭐랄까 좀 아트웍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최근에 나왔던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는 그건 구글에서 만든 건데 그 일관성 유지의 최고봉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진에 있는 거 옷만 받고 뭐 모자만 받고 했을 때 얼굴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 근데 미드저니는 아직 그걸 못 하거든요. 근데 아트웍적인 예술적인 부분은 미드저니로 뽑으면 엄청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영상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랄까 그 많은 이제 어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상도 소라, 최근에 소라2 아니면 뭐 시드림 뭐 엄청 많은 종류 많이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영상 제작자가 내가 어떤 레퍼런스를 알고 있고 그 레퍼런스로 광고주를 잘 꼬셔서 돈을 받아내서 영상을 제작하냐 이런 게 주된 싸움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AI 시대에는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지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꼬시지? 이렇게 엄청 만만하게 생겼는데 돈도 잘 쓰게 생겼는데 조금만 이렇게 살랑살랑하면 돈 잘 쓰게 생겼는데 해서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가 거기도 좀 희귀한 걸 갖고 있다가 이 사람 입맛에 맞는 걸 내가 잘 꺼내서 돈을 받아내냐 차이였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지 그러니까 내 머리에 어떤 영상이 들어있지가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힘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말했다시피 AI는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될 겁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챗 GPT한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면 얘는 바보 같은 대답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I를 써봤냐 그리고 활동하고 있냐 이제 저는 그렇게 활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실제로 그 AI 영상 쪽으로 한 1,000명 정도 들어있는 단톡방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AI를 써서 이 단톡방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노트북 LM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노트북 LM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AI 어플인데 얘는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요. 왜 없냐? 얘한테 질문을 던지려면 자료를 먼저 줘야 돼요. 그러니까 PDF 자료, 학술 자료가 내 한 책 10권 분량의 그 학술 자료가 있어. PDF로 있어. 그럼 얘한테 업로드를 시켜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걸 다 훑어봤을 때 내가 이런 게 A가 궁금해. A에 대한 내용만 다 추려서 보여줘. 그냥 보여줘. 글로 보여줘. 영상으로 보여줘. 프리젠테이션 파일로 보여줘 하면 얘가 프리젠테이션까지 해줘요. 목소리 나와가지고 화면 바꿔가면서 팟캐스트로 만들어줘요. 그럼 팟캐스트 들으면 돼요. 그렇지.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원하는 자료만. 그게 노트북 LM이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 그 1,000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을 하루만 지나면은 못 읽죠. 막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그 대화 내용을 저기 엑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 안 읽은 거를. 그러면 그거를 그 텍스트로 싹 긁은 다음에 노트북 LM에 넣은 다음에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뭐야? 다 정리해줘. 탑 10까지만 보여줘. 하면 얘가 싹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럼 대화 내용을 이걸 다 하나씩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거였구나. 나도 이거 궁금한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 찾아줘. 뭐 해줘 하면은 이제 AI는 그렇게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더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걸 할 때는 그 시작에 진입하려면 뭐 학위가 있어야 된다든지 혹은 무슨 뭐 있죠? 뭐 코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포토샵을 다룬다든지 이게 저희 딸도 이제 디자인하니까 그걸 배우는데 꽤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는데 그 중간 사실은 그거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위를 얻거나 하는 과정 없이도 바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과거에는 학교에만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으려면 학위를 따야 되는 그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 학교에 가기 위한 입학 시험을 봐야 되는 근데 그 정보 자체에 이제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예. 그게 앞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제디 말한 것처럼 이미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하는 모든 환경에 대입을 해보면 과연 이 대학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런 우리가 수많은 과거에 정보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절차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절차를 통과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면허증만 가지고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되게 초창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전혀 없었던 이제 95년도니까 근데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제가 다녔던 대학원 캠퍼스가 휴양소라 도서관이 없었어요. 대학원인데. 근데 이제 애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도서관을 가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도서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과 모뎀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검색하면 일주일 안으로 빠르면 2, 3일 안에 미국 전역에 있는 자료를 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너무 공부하기 좋다. 자료를 찾으려면 우리 사실 공부하는 것의 기본은 자료 찾는 거거든요. 근데 자료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쩌면 학교가 필요 없겠구나. 내가 공부하는 방법만 알고 내 동기와 관심만 있으면 도서관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고 알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현실 속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증명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하여튼 공부가 가능하다고 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제 영상에도 나오지만 많은 그 선도적인 기업들이 학위를 보지 않는다. 맞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기업 어떤 기업도 이제 고졸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고졸을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학위가 고졸밖에 없으면 그게 예전에는 장애물이었는데 전혀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느 대학을 나왔냐, 고졸이냐가 아니라 네가 주어진 그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느냐. 그걸 증명하면 뽑는 거고 아무리 내가 하버드 대학 학위가 있어도 해결을 못하면 뽑히지 않는 게 이미 점점점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실무 능력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유학 갔을 때 도서관을 보고 그걸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잘 들어주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공부해서 대학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시스템을 여전히 따라야 되느냐. 그 AI로 더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들이. 예. 네,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세요. 우리만 나중에 잘 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잘하고, 결국 그러려면, 뭐라고 할까요? 인공지능이 뭔지,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주셔요.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우리 4명 안에서도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구나. 지금 이 영상은 세상이 바뀐다는 걸 전제하고 지금 만든 영상인데 우리는 이제 출발선에서부터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 다음을 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일 텐데 한 가지는 이게 7문제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인터넷에서 본 어떤 그 안유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했던 말이 저는 계속 인상이 남는데, 세상의 변화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시대는 분명히 그리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신뢰할 만한 많은 분들이 그 변화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이해하냐 마냐는 차선책인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죄송한 말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지금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 흐름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밀려나거나 나중에 강제로 그 변화를 당할 것이냐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1번 문제를 마감하면서 지금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그 다음 질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나가세요? 동의합니다. 네, 시대의 네. 변화를 이길 수 없다. 네네네. 라고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챗GPT 뭐 개발 늦춰달라고 하거나 나오지 말아달라고 그쵸. 빈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12월 달부터 챗 GPT 난리 날 겁니다. 그래요? 성인 리미트를 풀기로 했습니다. 어덜트 리미트를. 그러니까 챗 GPT가 지금 미드저니도 그렇고 이 뭐랄까 좀 쉽게 말해서 속된 말 야한 거 이렇게 조금 그런 섹슈얼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거. 그런 것.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미드저니에서 일단 야한 이미지도 안 나오지만 총, 피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제약을 걸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챗GPT에서 발표를 했죠. 12월 달부터 그걸 다 풀겠다. 그러니까 그건 다 풀겠다는 성인용으로 또 별도로 인증이 되면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네티즌들 발전하고 있네요. 사이에서 이제 머스마들이 아주 그냥 두근두근 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요. 그게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 정말 인간다움에 대해서 그 조절하는 능력은 결국 인공지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인간다움에 대한 그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거를 동의한다면 이제 그 다음 제가 나왔던 질문 입시가 필요하냐 마냐는 또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그 기존에 있는 그 자격증과 졸업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거기에 그 과정에 있는 딸린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무엇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노아가 7번하고 8번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한번 그 두 질문을 같이 묶어서 읽고 한번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벽 교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둘째, 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환경은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타고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허용하는 분위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본능입니다. 살아있으며 오간을 통해 감을 느끼고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감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으로 놀이를 강조합니다. 또한 감이 중요한 이유는 예상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인공지능 시대에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조벽 교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먼저 요것부터 좀 다루죠. 예, 아주 큰 질문이라. 아까 이제 그 나오가 말했던 질문할 때 그 환경을 제공하는 능력이 나오네요. 네. 자, 이 두 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모두 다 이 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에 저는 되게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 자살을 하는 뭐 비율이나 시도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듣고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게 더 좀 감이 필요하겠다. 감을 열어주고 키워줘야 되는
것들을 많이 허용해주고 지켜봐주는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말하니까 떠오르는 게 예전에 이제 아머너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저기 시흥에 오셔서 그 청소년 아이들, 일본 아이들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일본에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됐는데 자해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오셨던 게 2019년인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벌써 한 6, 7년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마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아이들이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해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다 거세당했을 때,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어떤 본능적인 거라는 걸 듣고 전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일본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랬는데 생각했는데 지금 예, 저희 딸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두 친구 집에 가서 잔 적이 있어요. 한 친구 집은 거기가 자고 한 친구 왔었는데 그 두 친구 모두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않았대. 그 부모님은 모르죠. 근데 그 아이는 친구들이 자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많이 놀랐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두 가지 능력 필요하죠. 질문도 해야 되고 감도 가져야 되고. 근데 이 질문을 이 영상의 댓글들을 한번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쓰신 분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어릴 때 자기도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듣다 보니까 좀 버거우셨는지 자기 어머니한테 그 수업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충격으로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거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은 두 아이 아빠가 되어서 그때 내가 나의 질문과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받아주셨던 선생님이 있었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나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와 비슷한 종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질문하는 힘, 나를 살아있게 해주는 그런 감에 대한 원동력, 이런 것들을 당장 선생님이나 엄마, 가까운 어른들이 이거를 맡고 있고 참 잘하고 있구나. 가까운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라온 세대가 지금의 엄마 아빠고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의 또 내 아들, 딸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던가 그렇게 하면 안 돼를 가르쳐 줘버리다 보니까 또 이어지고 그게 악순환이 대물림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질문하는 힘. 네, 너무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 거에서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만들 거야, 3D로 만들 거야, 2D로 만들 거야 라는 접근이 주된 생각에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단가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얼마 드냐, 어떤 영상을 만드냐, 돈이 얼마 드냐 문제가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AI로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 자체가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이 필요한데 사실 그 계속 영상 쪽으로 가게 하는데 PD들이 역할이 어떻게 영상을 만들 거냐의 주된 역할의 직책이 PD예요. 프로듀서예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야, 나 광고 만들 거야 하면은 그 PD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촬영팀, 조명팀, 편집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콘티 작가까지 섭외해가지고 작가 섭외해가지고 다 모여주세요 해서 딱 하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는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의 힘이라는 게 이 종이에서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질문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게 질문에 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여기 이 질문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감하고 질문을 저는 사실 좀 따로 말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 감이 있어야 이게 질문을 기가 막힌 질문을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이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더 그러시고. 네. 인터뷰할 때 이게
얘기하다가도 이제 본래 질문 외에도 뭔가 이 사람한테 더 뽑아낼 게 감이 보이면 이렇게 콕 집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조벽 교수님은 잘못되셨다. 잘못되셨다. 이거는 사실 하나로 묶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건방을 떨어봅니다. 학자가 역할이 뭐 분석하는 게 그분들의 그렇죠. 일이다. 그래서 그렇죠. 공부를 더 하셔야겠네요.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 영상 보지는 않으시겠죠? 사회적 파장. 혹시 몰라. 뭐 어떠실 거예요, 제가? 뭐 찾아보실 거예요, 뭐 어떡하실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던데,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질문을 잘하고 감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감으로 한번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던져보고 감이 별로 예. 없이. 아이들 키우는 거 말고 나도 지금 아직 그러니까. 3,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 감이라는 게 사실 경청에서 와요. 뭔가 질문을 이 사람한테 딱 뭔가 딱 떨어지는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뭔가 그러니까 급소를 딱 찌르는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잘 캐치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캐치한다라는 거는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두 몸짓, 눈빛, 그리고 피부색, 뭐 머리털, 뭐 역사까지. 그렇죠. 역사, 뭐 이 사람 몸매까지 보면서 모든 게 통칭으로 분석이 됐을 때 감이 초기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딱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 그게 관찰하는 감이다. 능력. 그렇죠. 경청하는 거. 경청과 이 사람을 경청 자체가 이 사람 분석하는 거. 눈으로 하는 거는 관찰이고 눈으로 하는 경청은 그치. 관찰이고 또 분석을 하시네요. 귀로 하는 거는 경청이고 네. 다 관찰이죠. 마음으로 또 이게 그거 진심을 다. 또 이렇게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통칭해서 저는 그렇지. 경청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예, 또 이렇게 분석을 하시네요. 덧붙이고 싶어서 맞네. 좋은 그렇죠. 좋은 거 같네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좀 이렇게 자꾸 저는 자기 반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어요. 무릎 꿇고 하실래요? 그러면 좀 얘기 제가 잘 뭘 해주실래요? 느끼면 이게 맞나라고 다시 자꾸 검열, 자기 검열을 이렇게 하게 자기 되는데. 검열을 되게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막 이불킥하고 되뇌이고. 막 곱씹고 그치. 그거를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런 거 없이 좀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 저는 좀 의견이 반대되는 게 그거는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그 이불킥, 반성 이게 결국은 내 감을 키우는 또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실패한 그렇죠. 실패 경험. 실패이자 그 실패를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잖아요. 이불한테 화풀이하고. 친구가 막 실패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것도 사실 어렸을 때 생긴 버릇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실패에 대한 너 왜 그랬어? 하고 이렇게. 예. 맞아. 안 여러 번 안 좋은 실패할 수 추억이 있을 있는 수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온 건 무조건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이제 실패를 하면 난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계속 곱씹고 그 실패를 그 너무 마음 강화 아프고 학습 힘든데. 얘기 해주세요. 강화 어떤 거? 강화 학습 내가 강의 때문에 했던 거 실패해야지. 그 뭐죠?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이 왜 농구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도 여러 번 하면서 거기서 또 나만의 해답을 찾고 그 과정들이 모이면서 이게 뇌가 그 속도로가 12차선 막 16차선 늘어난대요. 그러면 이제 익숙한 길을 벗어나고 새 길로 갈 수 있다.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이 실패를 더 많이 하는 것이 감을 키우는 거예요. 네,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은 좋아하는 방향이죠. 거 어떠세요? 저도 실패만 해봐서 저는 오히려 실패를 너무 해가지고 이제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저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나는 되게 실패했어. 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실패해도 뭔가 잘 되는데 나는 실패만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좌절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오히려 실패함으로써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그 과거구나를 생각하게 된 게 이전에는 사회가 바라고 그 기성세대나 부모들이 바라는 방향의 그런 길로만 제가 선택을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이라는 게 없이 주입식 교육에만 물들어져 있고 제 스스로도 생각하려고 하거나 그걸 깨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사실은 반성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누군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은 쉽게 깨지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아예 모르기도 했고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 해결적인 실패의 경험, 그리고 한동안 제가 뭘 할지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었을 때 20대 때 그냥 남들이 가는 한창 인기 있던 뭐 공무원의 길을 한번 해볼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날렸던 세월 몇 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정말 헛세월을 산 것처럼 보여요. 남들 앞에서 뭔가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당신 뭐 하셨습니까 하거나 스펙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 사회, 지금의 사회에서 보자면 너무 실패한 스펙이고 인생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AI의 시대에서는 그런 실패했던 경험들은 AI가 해줄 것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을 하니, 그럼 저는 지금의 제 딸인 세아도 앞으로의 그 시대에 맞춰서 사는데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그대로 안 물려줘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혹여나 그런 시대를 그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 나름대로의 실패가 있고 또 거기서의 성장이 있겠죠.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 라고 하니까 그냥 말만 들었을 땐 너무 쉬운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막 되게, 저도 그렇지만 모르고 살았을 땐 검열하고 뭔가 내 스스로 막 되게 작아지고 좌절하고 그럼 어떻게 살지 하면서 한 게 다 결국은 찾는 길들이 사회적인 길, 결국 기존의 길, 그리고 물어보면 어른들이 대답하는 것도 옛날의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방법들로만 자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패를 계속 해왔던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길이 반가웠고, 그리고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도 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를 그래도 하는 마음이라도 먹게끔 하는, 그게 더 저는 필요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사회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런 같은 마음을 먹고 살면 그 사회가 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것이고요. 이런 방송 통해서라도 그런 거를 듣고 그런가라는 마음이라도 먹고 듣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해준 게 이제 아까 영상에 앞에 영상에 나오는 그 혁신가의 마음이 아닐까. 기존의 틀을 좀 벗어버리고 저는 두 가지로 좀 그런 감과 질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호기심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다른 것보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번에도 이제 이번 주간 내내 막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거든요. 이제 논산에 계신 분은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패친인데 너무 결이 비슷해가지고 궁금해서 마치 어떤 그 모임을 하신다길래 좀 약간 비공식적인, 약간 좀 느슨한 모임인 것 같아서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좀 가보고 싶다. 그리고 개모임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니까 갯돈 내야 되고. 그 충청 중부권에 있는 생태 유아교육 하시는 그 어린이집들 연합 모임이시더라고요. 사단법인인데, 근데 그분이 막상 가니까 제가 농담하고 안 올 줄 알았대. 근데 찾아갔고 너무 반갑게. 엄청 당황하셨겠네. 당황하신 것 같았어. 왜 내 패치. 진짜 오네. 초대받지 않은 손님 아니에요? 보험하시나?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또 여자분이시고 또 이 모임이라 또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을 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정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 너무 좋은 모임이었고, 그렇게 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호기심이 있으면 이게 좀 시도해보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이라든지 질문하는 것도, 예를 들어 어느 모임에서 질문하는 거, 이게 질문 잘하는 뭐 똑똑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손을 드는 용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네. 이거는 결국은 내가 계속 손을 들고 뻘짓을 해봐야 내가 이게 단단해져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전 용기라고 하는 게 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용기 없으면 못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하고 용기가
이 감과 질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솜사당은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나요? 저 어머니, 그 재훈이가 수업 자세가 너무 안 좋아요. 시끄러. 좀 어렸을 때 좀 그랬던 편이었는데 제가 그 말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저 유학 같은 얘기해서 미안해요. 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질문을 못했어요. 영어로 해야 돼서. 듣는 것도 너무 버거운데 하루는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재훈아 너 어머님 모시고 와. 네, 이런 거 아니야? 재훈 학생 어머님 모시고 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코리안 스타일. 그래 그러더라고요. 재훈아 너 왜 질문 안 하냐? 너 봐라 너 반에 있는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는데 너 좀 질문 좀 해라. 질문하라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질문을 손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더 깜짝 놀란 게 친구들이 달려와가지고 재훈아 네가 드디어 질문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했다고요? 한국말로 그렇게 아니, 말했다고요? 그 질문 안 하는 거에 대한 그 관심이 교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느끼고 친구들한테 있던 다 있었던 거야. 아. 재훈이가 질문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위기가 아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 샤라. 질문하는 그런 어릴 때의 본능을 일깨우지 않았나. 조비컬 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능력이 있다. 사라진 게 아니다. 그걸 다 일깨우면 된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제 경우는 그때 만난 친구들, 그 교수님이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본능을 다시 이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 뒤에는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저희 딸하고 언니 모임에 가잖아요. 제가 하도 질문을 해가지고 저희 딸이 아빠 질문하면 안 돼. 아, 혹시 그 정도로요? 아무 질문나 맞다시. 도미노 피자 들어갔나요? 그렇지. 네, 그래서 SKT 예. 유심으로 바꿔준다는데 적어도 저희 우리 관련된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풀스 안에서는 좀 그런 문화가 생기고 좀 가서 우리가 그 의도하진 않지만 좀 좋은 편집 풍파를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에 가서 질문하라고 그러면 그래 하죠. 해요. 그렇죠, 맞아요. 알려주세요. 아무 질문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야겠다. 네,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주민센터 EM 채워줬나요? 다음 주에 EM 좀 써야 되는데. 자, 아무 질문이나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죠?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 9번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네. 그 이제 그 진로 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한번 우리 저기 노아가 좀 읽어줄래요? 네. 제가 이 악몽을 꾸고 살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편입을 한 것도 기존에 지방대를 나왔다라는, 그러니까 거기를 입학했다라는 그게 엄마 아빠한테는 굉장히 본인들은 그 아들도 하나뿐이고 뭔가 굉장히 아, 자존심이 외아들이었어요? 조금 자존감이 일단 낮아지셔서. 8번부터 그래서- 읽어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읽어야 되는군요. 본인이 9번. 지금 한풀이가 돼. 그러니까 8번. 예. 네. 조벽 교수는 중학교 이상 아동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꿈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진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진로란 학과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꾸는 꿈을 지속적으로 꾸다 보면 꿈꾸는 연습을 하면 는 비현실적인 그것이 성장하여 비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업, 학과란 그 꿈과 비전,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과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직업과 꿈에 대한 그의 설명에 대해 어떻게 그 다음 생각하십니까? 9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한국의 아이들은 직업을 꿈으로 오해하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남이 주입한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충분한 아이의 시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빨리 어른을 만들려고 합니다. 꿈꾸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다그치고 서두릅니다. 조벽 교수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 부분이 되게 마음이 울림이 진짜 컸거든요. 예. 꿈에 대해서. 뭐 본인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꿈을 꾸라고 하고 있는지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무슨 꿈을 꾸냐 빨리 뭐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예전에 우리 영상에 말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학업에 다그치는 거는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죠. 조기 직업 교육하는 준비하는 거라고. 거죠. 예, 결국 돈 벌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 이게 결국 아까 우리가 불안 요소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AI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을 그쪽으로 돌아보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적인 영상의 그거 얘기였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받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알다시피 야, 좋은 일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갖고 돈을 못 벌어. 먹고 살 수가 없어. 네가 싫어하는 일도 하면서 살아야 돈을 먹고 살고, 좋아하는 일을 그냥 취미로 해. 이게 엄청 너무 대중화됐던 사회였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와서 이 시대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 그게 더 가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더 가치가 높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이제 바뀔 때가 됐다.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는 받아들여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적 자체가. 왜냐하면 많은 성공 사례도 있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사회라는 이 진입 장벽에서 막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성공한 사례는 일부 뭐랄까 구멍 몇 개고 그걸 통과한 사람은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쪽으로 갈아탄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장벽을. 어쩌면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안 가서 원래는 그쪽 길이 이미 열려 있는데 그런 말하는 그런 예, 두려움 그렇게 때문에 해석할 수도 있는 그게 거죠. 그래서 이게 적게 보이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런가요? 님 생각이고요. 혹은 우리는 언론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큰 덩어리만 보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 공감해요. 예, 빌 게이츠 뭐 이렇게 네, 보지만 네. 그러나 소소하게 뭐 동네에 있는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네. 우리 잭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그러면 생각하는데 문 닫을 것 같아요. 도와주십시오. 급식급식.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도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대중 매체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서 부분, 어쩌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글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하는데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말을 하게 되는데 SNS를 좀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진로나 꿈 얘기를 좀 접근하는 게 좀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SNS 지금 현재 이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좀 방향 잠깐 그 얘기는 바뀌었는데 우리 자녀 양육면에서 그래요? 얘기인데 그건 조금 뒤에 하고 일단 이게 마지막 아니었어요. 조금 뒤에 또 뭐. 아니 먼저 우리 질문 먼저 했잖아요. 질문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또 있대요. 또 있는 게 아니라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네, 결론은 넘어갔잖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진로나 꿈이 그 직업에 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꿈을 꾸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조벽 교수님 의외로 좀 똑똑하시다. 생각으로. 아까 제가 비난을 이게 예. 이제 관련된 강의를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나왔잖아요. 그 고교학점제와 진로를 주제로 이제 학부모님들 강의를 해주려고 강의가 있었어요?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고교학점제는 정말 굉장히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저한테는 사실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되게 멀리 느껴졌는데 이 진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조별 교수님이 얘기하신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더 행복해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시면서 멋지다. 얘기하시면서 아이가 이제 뭐가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게 고교학점제 가서 어떤 과목들을 연결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그 부모와의 관계와 그 아이 어떤 것들을 허용해주고 지켜봐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 교육을 해주는 걸 보면서 많이 변했다. 약간 그래요? 네, 그렇게. 우리나라 문제점은 이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그래서 본인의 자녀가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렇게 키운 아이가 같이 와서 엄마가 강의하는 거를 같이 듣고 얘기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가 본인 와서 직업은 지금 자기가 꿈꾸던 걸 하는 거냐는 거죠. 진로를. 본인이 네, 그러신 것 선생님이. 같은데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렇지 제가 않아요. 이 아이가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막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가 사실은 너무 괴롭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취미로 그냥 취미로 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고 좀 지지해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엎드려. 아니 그 고교학점 얘기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패친 중에 현지 교사 선생님들이 꽤 많이 네네. 계세요. 근데 이제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그 고교학점제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는 한 부류가 있는 반면 그걸 비판하는 교사들도 꽤 계세요. 왜 봐준다고 비판하나요?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 사실은 이제 강의식 그 수업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수업 준비할 게 없다고 해요. 그냥 똑같은 내용들을 5년, 10년 하면 거의 그냥 교과서도 안 보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대학처럼 수강 신청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소위 평가라든지 아동의 그 아이들의 그 다양한 그 필요들을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쩌면 진짜 선생님의 역할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인강을 들으나 이 교사 선생님 말을 들으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사교육 시장하고 이렇게 견져봤을 때 자꾸 이렇게 혐오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교사들이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 저는 그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학교에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안 해도 잘 굴러갔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진짜 선생님 노릇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너무 반가운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그게 그런 거에 익숙해져 하신 분들은 저항하고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아이와 그 고민하신 것처럼 그 고민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희망하셨던 분들은 이런 자유가 더 많이 주어지면 반가워할 텐데 사실 부모님들이라고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갖다 맡기고 여기도 이제 갖다 맡기는 것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에 익숙하시고 인 분들에게는 지금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패친 끊어야. 패친도 없고. 그리고 언팔에 그런 면에서도 입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입시라고 하는 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일한 거. 근데 고교학점자가 되면은 아이들이 동일한 걸 배우지 않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배우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입시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해서 그러면 국어하고 다른 과목이 어떻게 가중치를 조절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이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면은 입시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제 생각이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고3을 하시는 스님이 제 글에 동의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글을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 때문에라도 지금의 일괄적인 이 표준화된 시험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교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입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입시. 자, 사라져야죠. 노아는 어떻게? 저도 그래서 꿈이 없이 살아오고 저희 부모님의 기대에만 충족해서 다시 편입을 한 것도 제 뜻이 아니었고 공무원도 사실 부모님들이 그러면 제일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보자 해서 따라갔었거든요. 철밥통. 그렇죠. 그런 식으로 꿈도 비전도 아예 없이 남에게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사회의 흐름에 맞춰 가게 되더라고요. 몸을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커서 성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 보니까 제 딸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다른 지금 한국의 학생들 전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잘했다면 오히려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제가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게끔 되는 환경과 그런 좀 그 주입식 교육의 삶에 맞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서 그게 아니구나를 내 몸으로 오히려 체험하고 깨달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게. 근데 저는 그렇게 깨닫고 나니 아이들이 좀 더 꿈과 비전을 직업이 아닌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대신에 자기가 그걸 함으로써 살아있는 감을 느낀다는 게 그게 생기가 달라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직접 제가 원하는 이런 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정말 끌려가듯이 일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즐거워서 하는 걸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가 원하는 그런 게 있고 호기심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몰입해서 해요. 그래서 제 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하는 놀이나 하는 게 있으면 하라고 말 안 해도 하고 자기가 공부적인 것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공부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것처럼 강요하지 않고 그냥 진짜로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만 발견하고 지원해주고 하게끔 환경만 조성해준다면 나머지는 아이들이 알아서 꿈과 비전을 스스로 가질 것이고 원하는 방향을 엄마 아빠가 이 길 저 길을 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선택해서 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따님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끝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럴 그럼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질문 딸내미가 진짜 많이 질문을 딸내미가 너무 질문 나와요 오늘. 홍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슬아슬한 턱걸이로 홍대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홍대 미대 유명하다는 홍대 미대. 근데 다른 학교도 동시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어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빠 의견은 무조건 따르겠대. 그래서 홍대 미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그 학교와 또 한 군데는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야. 아니 뜬금없이요? 자, 여기서 근데 딸내미는 난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게 좋은데 그럼. 다른 쪽에 그냥 공부 조금 했더니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빠, 난 여기서 무조건 아빠가 정해주는 대로만 가겠어 라고 했을 때 어딜 정하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네? 너무 대단한데 잠깐만 이거는 너무 다분히 시험적인 의도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는 대답을 해요. 왜 중요한 이렇게 게 아닙니다. 쇠바닥이 길어요. 이렇게. 아니, 저는 세아가 가고 싶은 데 가라. 네가 선택해라 할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못 고르겠대. 못 고르겠다고. 무조건 아빠가 눈 딱 감고 그냥 그냥 이렇게 뭔가 볼펜을 돌려서 찍어도 거길 가겠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세아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비겁한 너의 인생을 아빠의 손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저희 얘기할 거예요. 그대로. 제가 아빠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적어도 살면서 인서울 4년제 대학 간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에 혹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기 싫은 거 깎아가면서 하고 남들 가는 길을 가야지 하고 공부를 했지만 실패하고 지금 이 일을 하잖니? 그래서 엄마 아빠의 기대와 선택은 너의 정치생과 전혀 관련이 없다. 너는 너만의 인생이 있다. 라는 거를 전 정석적인 대답을 해줄 거예요. 질문을 좀 바꿔서 홍대 미대를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홍대를 가고 싶었는데 홍대 미대를 떨어졌어. 근데 서울대 법대는 수석으로 합격했어. 저는 지금 대학교에 재수하러 게 아닙니다. 아니야. 저는 심지어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대학 간판과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간판과 졸업장을 따려고 들어갔던 사람 들어가면 서울대 4년 장학금에 대학원 장학금까지 나온다. 갔어요. 거기서 세아가 정말로 본인이 법에 대한 뜻이 있고 법조인으로서의 뭔가 꿈이 있고 그런 게 비전이 있다면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의 간판과 법대라는 사회적인 그 시선이 부러움을 안고서 그런 게 좋아서 명예 때문에 간다면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가면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없는 데에서 서울대라는 데를 가면 좋아요. 저도 홍대 간판은 홍대입니다. 회계학이에요. 심지어 저 서울 졸업장 땄습니다. 저 회계 할 줄 몰라요. 차변 대변만 합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간 대학과 학과는요, 절대 본인의 자발적인 공부 동기 욕구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내적 동기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 지금 두 분이 하셔야 안 지켜봅시다.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긴장 늦추지도 마세요. 네, 지금. 안 돼요, 안 돼. 공격들. 네, 저희 이거 박제가 되더라도 새아의 길을 가야 어. 됩니다. 자, 들었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이 얘기를 네. 좀 서로 같이 더 나누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관심이 우리 잭도 표현했지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가 이제 다들 이제 관심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그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의 꿈을 찾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감을 갖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과연 부모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소감 좀 얘기하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런 걸 고려할 때. 아이를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믿고 있고요. 아니,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저는 사실 제 삶 믿는데 그렇게 소리치고. 아니, 소리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계셔서. 네. 주도적인 삶을 아이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제 삶이 지금 문제입니다. 아, 네. 저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저는 아이를 낳고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네. 나에게 던져주는 숙제인 것 같긴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리고 아이가 표현을 하면서부터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왔어요. 말하고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낼 때 저한테 그쵸. 너무 이 마음의 반영이 크게 엄마 와서 배에 이거 뭐야? 으이씨. 엄마 이거 왜 있어? 씨가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으니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마음으로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저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의 힘으로 제가 잘 돌봐주고, 믿고 기다려주면 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 더 그렇죠.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속적인 성찰과 공부가 없으면 이미 땅땅하시고. 또 저한테 배어있는 그것이 아이한테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영향을 받고 자아성찰이 먼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저는 제가 잘 살고 싶고 아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방송에서 3마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는 좀 5마디 이상 하는 걸 생각하고 왔는데 많이 그래도 했습니다. 네, 저희 예. 의견을 좀 네, 노아 나눌 때문이에요. 수 있어서. 노아 말이 많아.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노아도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떻게 자녀를 이제 자녀 지금 뭐 6살밖에 안 됐지만 지금도 본인이 그 요즘에 좋아하는 건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받고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배우고 들으면서도 받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채워나간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 저도 계속 실수하면서 반복하면서 다시 다잡아가는 부모로서 그런 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거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과 뭔가 이런 깨달음의 마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부모인 내가 채워야 될 역량과 숙제고 해야 될 건 마찬가지로 아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믿고 그게 이제 오래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저도 까먹곤 있지만 늘 다시 새깁니다. 그래서 아직 14년 넘게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새기곤 합니다. 그래서 14년만 장거리 장기전인 만큼 너무 이 한 번의 사건이나 뭐 이런 걸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담아두고 그 하나를 향해서 쭉 가자. 그래서 무너지거나 계속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잡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계속 잡자. 예, 그렇습니다. 저 한다면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이에요? 네. 불길한데?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방식의 삶을 학교든 어디든 다 그
지향해 왔다고 이제 조덕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요즘 이제 의대가 뜨고 하는 것도 다 그 맥락을 살펴보면 다 예측 가능한 그게 돈을 잘 벌 것 같고라든지 뭐 그런 아이의 꿈이나 어떤 상상력이 아니라 다 그런 맥락에서 그 이루어지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아주 어릴 때 우리 이제 제기 말한 것처럼 관찰을 통해서 걔가 그림 그리는 재능이나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리 부모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시대도 지금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또 우리 딸도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이게 다 정답이 없는 두 존재가 만났을 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양육할까? 좀 키운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키운다는 건 내 의도를 가지고 어디 끌고 가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먹이고 입히고 케어하는 것이고 성장은 아이가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도 이제 나우가 말한 것처럼 아이를 믿고 존중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저 나름대로 해석은 전 생각하는 부모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한번 들어가면은 전 저희 딸한테 늘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 말을 제가 한 행동을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역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쟤는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쟤는 어떻게 느낄까? 그래서 제 기준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양육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답이 없기 때문에 책 몇 권을 읽는다고 해서 양육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떤 그런 소소한 방법론들을 배워서 그거를 이렇게 요거 해보고 하니까 이제 육아가 힘들고 요즘 엄마들이 맘카페에서 아기를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그 디테일한 어떤 방법론들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맞을 수가 없거든요. 애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데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실천했던 것들을 내 아이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은 계속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이게 정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일까? 내가 정말 내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도움일까? 라고 하는 거를 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그 좀 답에 근사한 어떤 길을 찾아가는 건 아닐까? 예. 전 그게 아이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일단은 나우랑 좀 방향성 같은데 결이 좀 다른 게 양육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알아서 크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 자체가 함정이에요. 아이들은 양육을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최대한 많이 다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처받고, 그게 상처가 치유될 때 내가 옆에서 약을 발라주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게 그게 양육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를 뭔가 케어해주고 경험을 많이 해주고 얘에게 좋은 방향성을 알려주고 야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법대 수석도 있고 홍대 미대도 있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에 시킨 게 더 잘했어. 그거를 그냥 기다려주고 다만 이 아이가 웅크리고 쉬어야 될 공간이 필요할 때 그 공간만 이렇게 딱 내주고 거기서 쉬렴하는 게 저는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랑 모든 방향은 그러지가 못하고 그게 좀 심해지면 아동 학대가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
그 이재동 그분 그 맞죠? 이제 성 씨가 항상 김재동 내가 이시죠. 네, 김재동 그 분께서 했던 얘기가 부모는 옆집 아저씨 같아요. 옆집 아줌마 같아 주는 게 최고라는 그 멘트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엄청 많은 울림과 공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양육 아닌 양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멋졌어요. 네, 근데 바라보는 거는 나우랑 상당히 비슷하다. 나 스스로를 이제 참고 인내하는 거를 나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거를 예, 필요하다라는 데서 너무 공감합니다.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달라요. 어디다 빨대를 꽂고 지금 빨대 빼세요 당장. 어디? 자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솜사탕 덕분에 좀 많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사상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한 두세 줄로 각오 듣고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나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놀러 갈 거거든요, 지금. 놀러 가야 돼요. 안 듣겠습니다. 놀러 가는 배 아파서 안 듣겠습니다. 이거는. 화복놀이터 놀러 가야 됩니다. 오늘이군요. 오늘 파문놀이도 있어요? 목요일 네, 동네 골목골목. 골목 목요일 원래 목요일이었죠. 화요일이었는데 옮겼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놀아야 돼가지고 골병 드는 파문놀이터. 노는데 힘이 들지 않는 체력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해서 채워놓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빠가 되죠. 서울대 법대 수석이어서 안 보내는 아빠가 되겠다. 아니, 서울대가 아니라 저기 뭐 하버드든 뭐든 간에. 오.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거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가봐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안 돼. 네. 어떤가요? 저는 요즘 사실 그 좀 우울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녔어요. 왜요? 가을 탓이나 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 진짜로? 가을도 타기도 하지만 앞에도 좀 말했지만 드세요. 근데 홀쭉해지셨네 그러고 보니까. 국회 그 자료 쓰면서 약간 너무 힘드셨나? 글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게 마음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그 고통을 주는 주체가 지금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난 너무 좀 괴롭더라고 그걸 보는 게. 더군다나 그걸 뭐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부모들이 하고 있으니까. 행동을 한다는 게 난 너무 호러무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추스려지지가 않더라고. 더군다나 거기다 이제 가을까지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뭔지 모르게 제가 찾던 그런 희망과 기운을 여러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특히 이제 우리 재기 해준 진짜 오늘 멋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뭐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의미가 뭐가 중요한가요? 숨 쉬면 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요. 배 아프면 화장실 가면 됩니다. 그게 사는 거죠. 자, 마무리 멘트 준비했는데 맞을래나 결이. AI 시대 교육은 더 이상 정답을 맞히는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감과 정을 기르는 과정이죠. 앞으로의 교육은 1등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AI와 다른 이유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짜 리터러시 아닐까요? 폴스 톡톡 플러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또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끝났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인사하자. 안녕. 오늘 재개 날이었어요. 오늘 좀 많이 나대봤습니다. 힘 빠지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있다.